킬러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차갑고 냉정하고 분위기는 무겁고 남자의 장르로서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래서인지 특정적인 매니아층이 아닌 이상 영화나 애니팬들을 전부 수용하기란 어려운 장르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나긴 역사를 자랑하고 첫 보물의 시초인 007 영화도 보면 특정 매니아층을 겨냥한 어른들의 영화였지만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여러 해외를 돌아다니며 관광 명소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입에서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러한 장르는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 같은 가족들이 함께 웃고 감동을 느끼는 대중적인 장르는 아니란 거죠. 한편 일본에서는 이런 킬러, 느와르, 스릴러가 더해진 장르를 애니메이션으로 여러가지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이 007 시리즈와 비슷한 분위기를 가져가면서 극화체까지 더해져 정통 하드보일드를 지향한 고르고 13. 가벼운 분위기를 추구하지만 트릭과 기믹 요소, 우정 같은 팀플레이 요소를 넣어서 연령층을 살짝 낮춘 루팡 3세. 그리고 여기에 모해를 곁들이고 스파이와 킬러 장르가 더 이상 매니아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보인 스파이 패밀리까지. 일본 애니메이션의 킬러와 첩보물의 역사는 크게 이러했죠. 그렇게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 이 장르에 관련된 만화 작품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당시는 단편 만화로 연재된 사카모토, 오늘 말할 사카모토 데이즈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단편 만화에서는 우리가 아는 사카모토 데이즈와는 다른 분위기인 정통 킬러 만화였는데요.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공개 당시 반응이 꽤나 괜찮았는지 소년 점프의 정식 연재가 시작되어 현재 사카모토 데이즈가 된 것이죠. 저는 사카모토 데이즈를 대략 23년도에 입문했었고 휴일에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거 액션 연출이 진짜 말이 안 된다. 작가가 구도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구나. 생각지도 못한 카메라 앵글 기법까지 다양하게 써가며 힘줄 때 주고 뺄 때 빼는 독자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서 애니화가 된다면 진짜 괜찮구나 했죠. 사실 이 작품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정말 흔한 플롯인데요. 다른 만화에 있을 법한 단순하고 고전적인 플롯이지만 성공적으로 활용했을 경우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주는 감정적인 울림이 상당하기 때문에 성공한다면 흥행을 보장할 수 있는 스토리 작법이죠. 이런 단순한 스토리의 개쩌는 액션 연출이 빨리 나오기를 바랬지만 당시 애니화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잊고 있을 무렵 24년 5월 말에 애니메이션화가 발표되었고 올해 1월부터 1쿨이 방영됨에 따라 최근 직후학스를 보고 나서 사카모토 데이즈 1쿨을 마무리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제 느낌은 뭔가 슴슴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작사가 루팡과 코난을 맡았던 TMS인데 여기는 첩보나 탐정물 그리고 총기와 자동차 작화를 잘 나타내는 회사죠. 그런데 이 작품들이 진지하기보단 가벼웠던 탓인지 사카모토 데이즈 1쿨도 너무 일상적이고 가벼운 느낌이 강했습니다. 물론 원작에서도 초반부는 원래 작가가 구상했던 만화와는 다른 노선을 막 타서 그런 건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설정을 구상하는 단계였다 보니 이게 전직 킬러였지만 지금은 손 씻고 가족과 주어진 일상을 지키는 가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간간히 일어나는 킬러들의 공격을 받아내면서 주인공의 본래 본성이 서서히 드러나 새로운 국면을 일으키려고 했던 건지 마치 은혼이 일상물과 시리어스물에서 왔다 갔다 하며 분위기를 쥐락펴락했던 것과 비슷했죠. 물론 일반적인 킬러 첩보물과는 다른 방향을 지향하기에 중반부가 되면 어느샌가 총싸움과 지략을 펼치는 비중이 줄어들고 갑자기 하나둘씩 능력기계 배틀물로 장르가 변모하여 우리가 아는 킬러라는 궤도에서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만 역시나 이것도 흔한 설정들이니까 이질적이지 않죠. 그래서 1쿨은 원래 원작도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평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애니화되길 기대했던 사카모토 데이즈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작가의 장점들을 전부 쳐내고 스토리만 쏙 빼온 느낌이 크다고 할까나? 37화의 원작 분량을 11편으로 줄인 1쿨은 몇 가지 스토리를 제외하곤 전부 쳐내고 엑기스만 쫙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화를 애니로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을 고려하면 과연 이후에도 사람들이 기대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제가 기대했던 게 컸던 건지 제 눈에는 평범한 애니가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작가의 연출력은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애니에선 이번에 드러나질 않다 보니까 매우 아쉬웠던 거죠. 그리고 에피소드 10화의 앞부분은 굳이 넣지 않아도 상관없을 법한 에피소드였는데 감동을 주고자 했던 건지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구간을 넣고 싶어서 넣은 건지 애매한 에피소드였습니다. 또한 에피소드 분류를 잘못했다고 느끼는 게 7월에 방영되는 2쿨의 시작은 분명 원작 38화에 해당하는 사형수들의 정보, 오더가 한자리에 모이고 여기에 사카모토 3인방까지 더해져 3파전이 일어날 것처럼 서사를 세우는 게 주목적인데요. 막상 11화의 전개는 원작 37화를 따라가기에 3인방 vs 사형수 대립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 좋았습니다만 어차피 3파전으로 가게 될 텐데 오더 인원들까지 미리 전부 소개해서 이 쿨을 기대하게 만드는 게 훨씬 좋지 않겠냐는 말이었죠. 다시 말해 매력적이고 독특한 캐릭터들을 소개할 때 한꺼번에 소개해야 시청자들은 다음 쿨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물론 분명히 여러 복선들을 잘 깔아두고 세계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충분히 이쿨도 기대할 만합니다만, 오더나 슬러 같은 팀 단위 캐릭터들은 애니를 유지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피소드 분류도 뭔가 아쉬웠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2025년 1분기에 많고 많은 애니메이션 가운데서 저는 사카모토 데이즈를 제일 기대했던 사람인데, 막상 1쿠를 전부 열어보니 추천해주고 싶으면 원작을 추천하지 애니를 굳이 추천해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예전보다 요즘 애니 메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1쿨이 별로지만 2쿨이 대박이라고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1쿨에서 하차하지 2쿨까진 가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사카모토 데이즈가 애니로 와서 망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손쉽게 네 라는 말보다는 글쎄가 나오는 애니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한편으론 1쿨이 예선이었다면 2쿨부터 본선이라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사카모토 데이즈의 액션이 진짜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